안녕하세요. 반백살을 앞두고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고 있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아직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사실 전 20대 때 한번 결혼을 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고된 시집살이를 당했고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던 전 남편에게 크게 상처를 받아 이혼 후에는 절대 재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결혼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누구보다 절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중년을 보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좋은 대학에 나와 학벌도 좋았지만 집안과 인성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시댁 집안은 대대로 공부를 잘했고 사업 수완도 좋아 집안 자체가 잘 사는 집안이라는 걸 온 동네가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시부모님께서 절 너무나 못마땅해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우리 윤철이가 내내 일만 하고 동 사람을 안 만나러 다녀서 나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나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몰라. 미영아, 우리 윤철이 만나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죽을 때까지 윤철이 배필을 만나지 못하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자기 동생들은 다들 결혼해 가정을 꾸렸는데 우리 윤철이만 짝이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그래, 맞아. 윤철이 제가 좀 재미가 없는 애여야지 말이야. 밖에 나가서도 일만 할 줄 알지? 우리가 연애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신부감을 떡하니 데리고 오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미영아, 우리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너희들만 오붓하게 잘 살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혼자서 죽을 때까지 호라비로 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우리 윤철이 살려줘 고맙구나. 어머님, 아버님, 저를 구제해 준 게 윤철 씨죠 뭐. 사실 저는 한 번 결혼을 했던 몸이라 어머님, 아버님께서 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곤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윤철 씨는 거기다가 초혼이고 주변에서도 소개해달라는 사람도 많았고 인기도 많았잖아요. 저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식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머,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윤철이보다 미영이 네가 훨씬 아깝지. 우리는 윤철이가 너 데리고 온 날 깜짝 놀라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왔어. 어떻게 저렇게 곱고 단아한 신부를 데리고 왔을까 싶어서 말이야. 결혼이야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우리도 윤철이한테 조금 사연은 듣긴 했는데 그런 힘든 일들을 꿋꿋하게 견뎌내 지금까지 잘 살아온 네가 난 더 대견스러운 생각뿐이야. 그럼. 요즘 시대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다들 알고 있지만 예전이야 못된 시댁도 많았지 뭐. 우리도 옛사람들이라 사실 너희같이 젊은이들 생각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미 두 자식을 출가시켰고 그래도 남들보다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듣고 있으니 불편한 게 있다면 항상 편하게 얘기를 해다오. 이렇게 반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윤철 씨가 결혼하기 전에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너무나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이라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 스스로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저를 더 대견하고 훌륭하다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께서는 40대 후반이 된 남편의 배필이 되어준 저에게 늘 항상 고마워 하셨어요. 저 또한 부족한 절 받아주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남편에게는 나이 차가 있는 두 남동생들이 있었는데
모두 결혼을 한 지 5년 이상이 되었던 상황이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좀 시동생네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동서들은 얼마나 시집살이가 심한지 저에게 열변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사실 시숙께서 결혼 생각이 없으시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렇게 떡하니 형님을 데리고 오시니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솔직히 형님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런가 시부모님께서도 저희한테 형님 몫을 다하길 원하시고 결혼하고 내내 시댁 행사도 장난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맞아요. 형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시댁 행사만 있을라 치면 저희한테 와서 일하라고 은근 압박 주시고 가족들 다 같이 사업하는 건 아시죠? 전에는 우리 보고 나와서 일도 하라고 하셨다니깐요. 그러고 보니 형님은 지금 일 쉬신다고 하셨죠? 에휴, 그럼 앞으로 거기 가서 일하면서 집안일도 싹 다 해야 되겠네. 그래?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는데 그래도 사업장 나가면 크게 할 일은 없다고 해서 동서들이 시댁 행사를 다 챙겼어? 나한테는 크게 행사가 있지는 않다고 했었거든. 해봤자 명절 정도?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하는 거야? 아유, 형님,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결혼 한번 해보셨으니 뭐, 어느 정도 아시지 않아요? 설마, 저희가 형님 재혼인 거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명절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모이는 행사들이 좀 있어요. 이제는 뭐 형님이 오셨으니 그런 거 다 도맡아서 해야죠. 어머님, 아버님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형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길 바라실걸요? 맞아요. 어머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큰형이 결혼을 안 했으니 형님 자리가 비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을 나눠 하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형님한테 직접 말을 못 하시는가 보다. 그래도 저희가 형님 잘 적응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어차피 결혼 한번 했었으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희 시댁은 그렇다고요. 형님이 알아서 나서서 하시면 더 좋아하실걸요? 저는 처음에 동서들이 하는 말이 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처음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을 때 동서들이 말했던 시댁과 실제 시댁은 차이가 있었죠. 저는 잔뜩 긴장을 하고 시댁에 갔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편안하고 좋았어요. 제가 먼저 시댁에 도착을 하고 나서 두 동서들은 뒤늦게 참석을 했었죠. 오늘은 옆집에서 좋은 횟감이 들어왔다면서 먹으라고 가져다 주셨어. 보니까 엄청 싱싱하고 좋더라. 급하게 너희들 모이라고 한 것도 이것 때문에 오라고 한 거야. 다들 바쁜데 온 건 아니지? 아들들한테 물어보라고 하긴 했는데 급하게 모여도 이렇게 와주니 정말 고맙구나. 음식은 다 준비가 되었으니 일단 앉아서 먹자. 우리 두 며느리들은 형님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많이 도와주렴. 그럼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잘하죠. 어머님 솔직히 전 형님께 저희가 무슨 말을 안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무엇보다 경력이 저희보다 있으시니까 더 잘하시겠죠. 이제는 형님이 오셨으니 저희는 한 발자국 물러나서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님께서도 알게 모르게 형님 자리를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그래, 우리 큰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길 바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큰애는 우리 집이 아직 어색하고 낯설잖니. 너희들이 많이 도와주고 옆에서 어색하지 않게 잘해주렴. 내가 시집을 와서 보니까 동서들끼리 사이가 좋아야
화목하더라고. 아무리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아도 형제들끼리 좋지 않으면 결국에는 와해될 수밖에 없더라고. 두 며느리들이 우리 집안에서는 선배니 좀 더 도와주렴. 어머님, 그래도 형님은 형님이죠. 형님이 가장 큰 형님이신데 저희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잘하셔야 맞는 거죠. 저희끼리 저번에 모여서 한 얘기도 이런 거였어요, 어머님.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서 형님께 많이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안 그래도 이번에 오시면 다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형님, 들으셨죠? 저희가 도와드려야 형님이 잘 적응하고 편해지신다고 하시잖아요.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동서들은 그때 했던 말과는 다르게 다른 말을 했고 전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께선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고 종종 시댁에서 식사를 하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동서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잘 참석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전에도 잘 참석하지는 않았었다며 말해주더라고요. 동서들과의 사이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시모가 다쳤을 때였어요. 다리를 많이 다쳐 혼자서 움직이기는 어려웠어서 처음에는 간병인을 붙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낯을 많이 가리시는 시모에게는 더 부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시모의 간병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간병을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된 두 동서들은 부랴부랴 시댁으로 찾아오기도 했죠. 형님이 먼저 간병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런 일은 동서들끼리 서로 상의해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어머님 하시면 우리가 다들 반대해가지고 형님 혼자 간병하는 거라 생각하시겠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저도 알았음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 맞아요. 형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시집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른들 이쁨 받고 싶어서 환장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이쁨 받고 싶었으면 애초에 잘하고 왔어야 하는 건데 설마 형님 한 번 갔다 온 것 때문에 신경 쓰이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간병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원래 간병은 전문가가 해야 하는 건데 형님이 이런 거 하실 수는 있어요? 동서들, 나 너무 당황스럽다. 시동생들이랑 남편이 처음에 간병 때문에 동서들한테도 다 물어봤다며. 근데 다들 간병 못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해서 나한테 물어봤던 거야. 간병하다가 쓰러질 일 있냐면서. 솔직히 아이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한 거였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는 저희 애들이 집에 일찍 오니까 가서 챙겨도 줘야 하고 집안일도 잔뜩 쌓여 있고 그렇다고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 제가 오로지 다 도맡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한 거였는데 누가 무슨 그런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했대요? 동서, 조카들 학원 다 끝나면 9시라며. 와서 그냥 바로 자는 것밖에 안 한다고 나도 들었어. 동서네 집에 가정부 들여서 집안일 손댈 것도 없어서 그래서 동서들한테 시동생들이 부탁한 거였잖아. 이번에 간병하면 따로 월급도 주겠다고 했는데 동서네가 싫다고 해놓고서는 왜 내 탓을 해? 마치 자신들에게 상의 없이 제가 간병을 결정한 것처럼 말을 하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물론 제가 간병을 하게 되면서 시부모님이며 시동생, 남편까지 저를 더 좋아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마치 절 탓한다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동서들이 제 탓을 하기에는 먼저 시댁을 챙기는 일도 한 번 없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며칠 몸이 좋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사업장의 기계가 고장이 나서 다들 무리의 일을 하다 보니 자기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시동생들도 다 몸살이 났다며 말을 했었죠. 그날 제가 남편 몸살을 빨리 이겨내라고 아침에 백숙을 끓이고 달여 만들어 나눠 먹으라고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큰 동서가 난리가 나서 연락이 왔었죠. 형님, 진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건 말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형님이 자꾸 그렇게 티나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지금 제 상황이 너무 난처하잖아요. 오늘 백숙 끓여다가 보냈다면서요? 그런 거 하나하나 저희한테도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희랑 같이 상의해서 보냈다고 하거나 아니면 시숙만 드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몸살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딸랑 우리 남편만 먹으라고 만들어서 보내. 이왕 만들어서 보낼 거 다 같이 나눠 먹으라고 보내지. 그리고 이런 것도 동서랑 의논하면서 보내야 되는 거야? 나는 사업장에 문제 생긴 거 남편이 아파서 오늘에서야 알았어. 근데 동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며. 어제 그래서 밤늦게까지 문제 해결하느라 늦게 들어오고 고생했다는 거 동서들은 다 알고 있었다며. 시동생들은 현장 근무하고 있어서 남편보다 더 몸살 심하게 났다던데 그런 와이프로서 동서도 챙겨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제 남편은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참견하지 마시고요. 형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시부모님이 차별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들 평화가 어떻게 지켜왔는데 형님이 그렇게 중간에 들어오셔서는 분탕질을 하세요.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결정하세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오늘 남편한테 얼마나 말을 들었는지 아세요? 그래, 동서. 나도 내 남편 알아서 챙기는 거니까 동서도 이렇게 전화와서 백숙을 챙기라 마라 왈가왈부하지 마. 왜 내가 하는 일을 동서한테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동서야말로 시동생이랑 다툰 걸 왜 내 탓이라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결혼을 하고서 전 신혼이기 때문에 신랑을 더 챙기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행동들이 동서들 눈에는 눈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인지 동서들은 절 어떻게든 깔아뭉개려고 노력했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생뚱맞게 자신들이 아닌 재혼 부부 얘기를 꺼내기도 하면서 분위기를 흐려놓곤 했어요. 어머, 형님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꺼내는 말인데 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 중에 20대 때 결혼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걔가 못 모르고 처음에 결혼을 했다가 안 맞아서 2년도 안 돼서 이혼을 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재혼을 했는데 그쪽 남편도 초혼이었거든요. 시댁 식구들도 다 좋고 그랬는데 친구가 재혼이라는 게 엄청 콤플렉스였는지 내내 히스테리 부르다가 이번에 또 이혼했다지 뭐예요? 어머, 형님네 친구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남자는 초혼인데 여자는 재혼인 부부요. 처음에는 남자가 초혼이니까 그래도 보듬고 잘 살겠지 했는데 역시나 이혼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혼한다 어쩐다 말이 많던데 다들 초혼이었던 남자가 너무 불쌍하다면서 말하는 거 있죠? 이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 금실이 엄청 좋아 보였는데 그게 다가 아닌가 봐요. 그치, 동서? 나도 걔가 엄청 잘 살 줄 알았다니까. 한 번 실패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더 잘 살겠지 했는데
내가 보니 2번 이혼하는 건 분명 그 이혼한 사람 문제인 것 같아.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2번씩이나 이혼을 해? 안 그래요, 형님?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진짜 무슨 생각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런 말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해? 내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한 질문인 것 같구나. 이제 그만 그 주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도록 하자. 그리고 이혼을 2번 하든 3번 하든 그게 어떻게 흠이야? 사람이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는 거고 각자 사정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 일은 아닌 것 같구나. 에이, 어머님, 그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한 번은 실수라곤 하지만 2번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같은 실수를 해요? 뭔가 본인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거지. 그냥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렇게 좋아서 결혼까지 했는데 왜 이혼하고, 그렇게 싫어서 이혼까지 했는데 왜 다시 재혼하나 싶어서. 그만하거라. 우리는 그냥 편하게 질문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니. 그리고 애초에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주제는 그만 얘기해야 할 것 같구나. 시부모님 호통에서 동서들은 끝을 모르고 언급을 했고 결국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모임이 파하기도 했어요. 제 생각에는 동서들이 어떻게든 분위기를 흐려보려고 하는 것 같다 느껴졌죠. 원래는 사업장에 같이 일을 했어도 저녁은 각자 집에 가서 먹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동서들이 다 같이 저녁을 먹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저 포함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지만 2 동서만이 극구 추진을 하는 바람에 저녁마다 모이게 되었죠. 처음 시작을 하던 날 저녁 준비를 하러 가보면 아무도 와 있지 않았고 부랴부랴 혼자 조카들 몫까지 챙겨서 차리면 거의 다 차렸을 때야 동서들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아무리 바빠도 형님 혼자서 10인분을 준비하기는 너무 힘들어. 바쁘겠지만 조금만 일찍 오던지 아니면 시간을 좀 늦춰보자. 너희들 올 시간을 맞추면 내가 일찍 퇴근을 해서 같이 준비를 하던지 하자꾸나. 그네 혼자서 아등바등 매번 저녁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구나.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저녁 먹는 건 그만하고 각자 집에서 먹는 걸로 하자. 어머님, 이건 형님이 온전히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랑 시간 다 맞췄는데 형님 혼자 사랑받으시려고 이러시는 거라니까요. 저희가 일하느라 늦는다, 아이들 케어하느라 늦을 거다, 형님한테 얼마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형님이 먼저 와서 다 준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감히 동서가 형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맞아요, 어머님. 원래 큰형님이면 솔직히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가 보더라고요. 저희의 둘째, 셋째니까 솔직히 이제는 한 발자국 뒤에서 형님 보조만 해야죠. 솔직히 저희도 그동안 형님 자리가 비어있어서 대신해서 많이 했잖아요. 형님도 저희 고생 알아서 그런지 먼저 이렇게 나서서 챙기시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 그래도 그네가 제일 늦게 들어오고 너희들이야 벌써 우리 집에 온 지 5년이 넘어서고 있으니 니들이 잘 이끌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니들 말대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가 보구나. 벌써부터 형님 대접을 하겠다고 나서니 우리야 뭐라고 할 말이 없지 뭐. 그렇지만 너희도 형님 잘 보필해서 도와주렴.
어느 순간부터 동서들이 저를 앞세워 시댁일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서는 시부모님께서도 미안해 하셨어요. 저에게도 시댁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남편을 위한 마음으로 거절하지 않고 묵묵하게 일을 했죠. 어느 날은 시댁 행사가 있었던 날이었는데 시부모님이 원래 참석을 해야 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 못 가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동서들은 저에게 시간 맞춰 가자며 말을 해놓고선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야 나타났죠. 참, 그 말 알지? 늙은 여우가 더 교모하다는 거. 우리같이 순진한 애들은 못 당한다니까? 애초에 한번 겪었던 사람이랑 우리랑은 다르긴 하네. 역시 한 번 겪어서 더 자연스럽나? 나였으면 서운해서 다 안 왔을 텐데. 얼굴이 좀 뻔뻔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안 그래, 동서? 그러니까요, 형님. 난 진짜 소름 돋았다니까요. 형님이 그때도 말했잖아요. 흠이 있으니까 더 예쁨 받아보려고 아등바등 난리라고.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어쩜 그렇게 이쁨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지. 동서들,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전부터 궁금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다 싶어서 말이야. 내가 동서들한테 뭐 실수한 거 있어? 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동서들한테 잘못하거나 실수를 한 거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자꾸 내가 하는 일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티를 그렇게 내야 하는지. 어머, 형님, 거기 계셨어요? 저희는 형님 안 계신 줄 알고. 저희가 어떻게 형님을 마음에 안 들어 하겠어요? 다만 저희 집에서 다른 식구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동조하는 거죠. 저희라고 무슨 힘이 있어요? 형님이야말로 솔직히 말해보세요. 형님 너무 무리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제 들어왔다곤 하지만 좀 흠이 있어서 그런가 무리하는 것 같아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중에 탈나요. 그날 후로도 동서들은 저에게 안 들리는 척 제 근처에서 흉을 본 적이 종종 있었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씁쓸했지만 왜 그럴까 싶은 생각만 들었죠. 그러던 중 재혼 후 첫 추석 명절이 다가왔어요.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던 두 동서가 갑자기 서로 눈치를 보더니만 학벌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참, 명절인데 이번에 다들 동창회는 다녀왔어요? 저희 학번은 이번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동서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 오랜만에 동기들 모이니까 얼마나 재미있고 좋던지. 그때 학교 다니던 시절이 엊그제처럼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저희 남편은 같은 대학이고 서방님도 학벌 좋으시잖아요. 그러고 보니 제가 형님 대학은 어디 나오셨는지 모르는데 졸업 어디서 하셨어요? 저희는 서울대 12학번이에요. 에이, 형님. 저번에 타 만났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큰형님 지방대 나오셨다고 한 거 아니셨어요? 저 그때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저희 상견례 할 때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제가 서울대 나오고 그래서 작은 형님이랑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학번이라고 하길래 더 놀랬다고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셨던 시부모님께서도 이제는 많이 내려놓으셨구나 그랬죠 뭐. 그러지 동서? 안 그래도 내가 남편한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몰라.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학벌도 장난 아니잖아. 머리도 똑똑하시고 그래서 사업수완도 좋으시고 나는 아주머님께서 갑자기 장가를 가신다고 하시길래 얼마나 잘난 여자 데리고 올까 싶었는데
시숙님, 여자 볼 때 두뇌는 안 보시나? 그러니깐요. 전 큰아주버님이 얼마나 깐깐하게 보셨으면 지금껏 마음에 드시는 여자 한 분이 없으셨을까 했는데 아주버님 취향이 참 독특하신가 봐요. 저였으면 일단 기본 베이스는 머리부터 봤을 것 같거든요. 어머, 이런 소리 하면 큰형님 좀 속 쓰리려나요? 가르르거리며 웃는 두 동서를 보면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고 그래서 바로 두 것들 얼굴에 녹두전으로 치댔습니다. 당연 두 동서는 난리가 났고 저에게 달려들려는 두 동서를 시동생들이 겨우 말리면서 시부모님은 너무나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전 그때 당시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보이지 않았고 내내 무시하는 두 동서들 꼴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머리가 없으면 교양이라도 있어야지. 역시나 밖에서 아무렇게나 구르던 사람이니 하는 꼬락서니도 이 꼴이지. 어머님, 아버님, 지금 이거 보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정성스럽게 만드는 음식으로 사람을 치는 게 어디 있어요? 배운 게 없어서 예의도 못 배운 거예요? 그래, 나 예의 못 배웠다. 그렇게 잘난 서울대 내 앞에서 자랑질하니 신나니? 어디서 까마득한 15년 선배한테 딱 엎드려. 내가 오늘 너희들 정신교육 시킬 거니까. 그동안 내가 이 집에서 제일 늦게 들어왔으니 꾹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니들이 지금 날 무시할 깜냥이라도 되는 줄 아니? 착각하지 마. 어머,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대학 지방대 나오셨다면서요. 무슨 15년 선배라고. 아니 형님, 정신 좀 차리세요. 아무리 시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방귀 낀다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거짓말 해가지고 무슨 득이 있다고. 형님 하는 짓 다들 보셨죠? 지금껏 형님 다 연기한 거예요. 속이긴 누가 속여. 내가 동서들보다 15년 선배야. 이거 왜 이래? 그 잘난 머리로 뒷조사도 제대로 안 해본 거야? 아니면 내가 했던 말 한 귀로 듣고 흘려서 이런 건가? 지방대학 졸업이라고? 지방에서 대학원 졸업했다 이것들아. 그렇게 교양 짓거렸으니 어디 한번 교양 있게 해보자. 동서들보다 내가 형님이라는 거 알지? 이제부터 다들 내 말만 들어. 전 동서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서울대를 나와 전 남편과 바로 결혼을 했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지방으로 요양을 갔었어요. 몸과 마음이 지쳤던 찰나에 지방 한 대학원에서 마음이 맞는 학과를 다니며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아픔을 잊게 되었죠. 그래서 서울대를 나오긴 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때 그 기간이 중요했기에 지방대학원을 학력으로 얘기하곤 했어요. 동서들은 지방대학원을 나왔으니 당연히 대학도 지방을 나왔을 거라 생각을 했는지 그날도 절 학력으로 누르려고 했던 거였어요. 녹두전 사건 이후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조용히 부르셨고 앞으로는 제가 형님이니 제 마음대로 하라는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접 동서들을 데리고 와 하나부터 열까지 일을 다 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집안 어르신들이 멀쩡히 계신데 언제부터 이 집안 사람이었다고 휘어잡으려고 하잖아요. 형님이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건 어머님이랑 아버님 건의에 도전한다는 뜻도 되는 건데 어머님, 아버님, 진짜 이렇게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왜? 니들이 원하던 게 이런 거 아니었니?
그렇게 니들이 형님 자리가 비어 있어서 자신들이 그동안 일을 다 해왔다면서 징징댔잖니. 그래서 형님이 들어오면 다 형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냐고 했던 거 니들 아니었니? 그래서 나도 니들 듯 받들여서 네 형님한테 모든 거 난 다 줬다. 이런 게 니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거 아니었어? 아유, 어머님. 저희가 언제 이런 걸 바랬어요. 저희 아이들도 봐야 하고 저희도 바쁜데 계속 이렇게 시댁 행사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안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니들 잘못?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새 식구한테 텃세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한 거? 아니면 없는 말 지어내서 난감하게 한 거? 아니면 학벌 가지고 사람 무시한 거?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된 거 다 니들이 만든 거야. 너희들 알고 있겠지만 시댁 집안일에 소홀한 사람은 재산 한 푼도 못 가져간다는 거 알지? 부당하다 생각하거들랑 지금이라도 우리랑 영 끊고 나가면 되니 그렇게 해. 아들들한테도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장에 출근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 그렇게 알거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요. 어떻게 오래 본 저희보다 형님 편이 되실 수 있으세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좀 서운하네요. 니들한테 기회를 수십 번은 더 줬어. 그런데 니들은 우리 집 일이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하면서 내내 일하는 우리 아들들은 니들 친정일 한 번도 못 보게 하지 않았니? 우리가 주는 월급 말고도 생활비도 지원받으면서도 손주들 한번 사랑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학원만 내내 보내고 살림도 가사 도우미한테 맡겨버리고 그 꼴을 내가 몇 년을 봤는데 서운해? 오죽하면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된 큰형님한테 우리가 마음이 타갔겠어. 니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시모의 호통에 동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동안 시댁에서는 두 동서들에게 아들들 월급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생활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돈으로 제대로 살림을 하기는커녕 탱자탱자 쓰고 있었던 걸 참고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식구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걸 보고선 시부모님께서도 화가 단단히 나셨던 거였어요. 동서들은 앞으로의 생계가 걸려있으니 불만도 더 이상 표현하지 못하고 제가 하라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답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날이면 시부모님의 불효령이 떨어지고 미움을 받아 재산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더 전전긍긍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집하던 저녁상도 이제는 동서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차리고 있고 명절이며 시댁 모임도 외식 대신 동서들이 직접 차린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속이 시원하다 싶으면서도 애초에 사이좋게 지냈으면 어땠을까 씁쓸하기도 하네요. 시동생들은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동생들도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동안 처가댁에 본인들이 끌려가 일을 했었다고 하니 저도 당분간은 형님 노릇 톡톡히 해보려고요. 언제쯤 동서들을 좀 풀어줘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여기 나오는 사연들을 보고 항상 놀랜답니다. 저 역시도 사연이 많아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전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여 중학교까지밖에 졸업을 하지 못하였어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보면 학교를 못 나오는 친구들도 간간히 있던 터라
공감대 형성이 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어요. 전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곧잘 했었기 때문에 꼭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었어요. 무슨 고등학교야? 너네 언니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거 안 보여? 여자애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뭘 그래? 엄마, 제발요. 학비만 보태주시면 제가 나머진 알아서 할게요. 고등학교라도 나와야 은행에 취직이라도 하죠. 은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한 푼이 아쉽다. 너도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얼른 일할 준비해. 어디 학교 못 가는 애들이 한둘이냐? 그래, 엄마 말 들어라. 우리 집 형편이 그럴 형편도 아니고. 아빠가 죄인이다, 너희한테. 너희들 볼 면목이 없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없는 살림에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무슨 고등학교냐고 면박을 주셨죠. 그 말도 맞았어요. 제가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없는 살림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집에 보탬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을 일했습니다. 제 나이는 어느덧 20살이 돼 있었고 20살이 되어 보니 하나둘 시집 가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한 번도 공부에 미련을 갖지 않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부럽던지 그때 깨달았어요.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보자고 생각이 들었죠. 조금씩 저금을 해뒀던 터라 희망을 가졌죠. 그렇게 전 야간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운명이었는지 그곳의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게 시댁에 완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저희는 결혼에 성공했어요. 남편이 우직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말이 되는 거니? 어떻게 네가 가르친 학생이랑 눈이 맞아 결혼을 한다고 해? 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죄송해요. 엄마, 도영이 착한 애예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저 믿어주세요. 도영이랑 행복하게 살게요. 결혼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네가 선택한 결혼 끝까지 책임져. 대신 이제 내 덕볼 생각은 말아라. 그렇게 반대해도 네가 선택한 네 결혼이니까. 하여튼 더 이상 긴 말 마라. 당신도 포기해. 그렇게 말려도 하겠다는데 진생 지가 사는 거지. 시부모님의 반대가 완강했지만 남편 또한 완강했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큰 집안 살림을 해야 했기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 살림에 전념했습니다. 그런 저는 시댁의 미운오리 새끼였죠. 나이도 어렸고 최종 학력도 중졸이었기에 시댁에서는 절 너무도 싫어했어요. 특히나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형님들의 학벌이 석 박사는 기본이었거든요. 어머, 진짜 웃겨. 나 진짜 쇼킹이잖아.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 불러야 하나? 서방님도 어떻게 된 거 아냐?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중졸이 웬 말이야? 그래도 기본은 맞춰줘야지. 나 우리 서방님이 정열파인 줄 몰랐네 진짜. 어떻게 조건을 안 볼 수가 있지? 그래도 웬만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해야죠. 차라리 잘 됐죠. 이 집 살림 아줌마 혼자 하기도 힘들 텐데 공짜 인력 생긴 거 아닌가요? 뭐 어이야 없지만 그렇게 죽고 못 산다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아, 동서도 동서 매력이 뭐인 것 같아?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뭐 얼굴이 딱히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아, 저희는 그냥 둘만 생각했어요. 배경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손익 형님들이니 당연히 형님들에게 깍듯이 하겠지만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병철 씨랑 결혼한 게 제가 두고두고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님들은 제 말에 아주 집이 떠나가라 비웃어댔습니다. 늘 그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저를 아주 대놓고 괴롭힌 건 형님들이었죠. 형님들은 저와 말도 섞고 싶어 하지 않았고 가만히 계신 어머님의 속을 뒤집으며 저를 더 싫어하시게 부추겼죠. 그래도 다정한 남편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혼 후회하지 말자고요. 아니 어머님, 동서 오늘 아침에 밥 차리는 거 보셨어요? 본데 없이 자라서 그런지 밥도 그냥 아무렇게나 푸더라고요. 그거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 밥 퍼놓은 거 보고 저 엄청 놀랬잖아요. 어머님 보셨죠? 그런 것부터 티난다고 해야 하나? 아이고 그만 말해라 심란해. 어차피 기분 좋지도 않은 거 불난 집에 부채질 마라. 나도 속 터지는데 참고 있는 거야. 아니죠. 그런 거는 어머님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셔야죠. 안 그런가요? 아주 제멋대로 얼마나 날뛰는데요. 기강을 잡아야죠. 형님 말이 맞아요. 얼마나 날뛰는데요. 어머님이 좀 한마디 해주세요. 어디 지랑 우리랑 같나요? 꼭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다니까요. 내버려 둬라. 너희들이랑 한참 비교되는 애다. 말해봤자 입 아픈데 뭘. 난 걔랑 얘기하려고 하면 머리부터 아프다. 알겠니? 형님들과 어머님은 제가 없는 줄 알고 저렇게 뒤에서 얘기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대부분은 형님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고요. 전 그렇게 온갖 무시를 견뎠죠. 그리고 저희는 신기하게도 세 며느리가 각각 차례대로 임신을 하였어요. 큰형님이 먼저 아이를 갖자 둘째 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순서대로 말이에요. 형님들은 임신을 하자 집안일에서는 완전 손을 떼었죠. 그런 형님들을 어머님은 보고만 있었고요. 온갖 집안일은 다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서러웠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하지 않는 집안일이었지만 임신하자마자 딱 손을 떼더라고요. 큰 집안일은 제 몫이었습니다. 저도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와 배가 많이 무거웠지만 저마저 못하면 남편까지 미움을 받을까 생각하며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비아냥이었죠. 동서는 원래도 험한 일 하던 사람이니까 집안일 혼자 다 맡아서 해도 되지? 우리야 뭐 책만 보고 뭘 하나? 그리고 임신하니까 몸도 나른하니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 있지? 좀 부탁할게. 아니지. 동서는 결혼하고 팔 잡힌 케이스니까 이 정도는 괜찮나? 형님은 무슨 부탁이에요? 동서 그렇게 하도록 해. 어머님도 암묵적으로 동의하신 일이기도 하고 동서 임신했다고 우리랑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려 들면 곤란해. 알겠어? 서방님도 동서 때문에 아버님 눈밖에 나신 마당에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안 그래? 형님들 너무하네요. 저 일할 수 있죠. 근데 저한테 이제 예의 좀 지켜주세요. 아무리 손익 형님들이라지만 이건 인격모독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도 예의를 갖춰서 말씀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도 힘들어요. 어머, 동서, 말 되게 웃기게 한다. 누가 보면 우리가 동서 쥐잡듯 잡는 줄 알겠어. 어디 무식하게 우릴 그런 여자들 취급해? 그러게요 진짜. 웃겨?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동서 주변에 죄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 뿐이구나. 작작해. 그리고 공장일 하던 거에 비하면 집안일은 껌이지 안 그래? 그런 식으로 주제 파악 못하면 정말 곤란해. 알겠지? 제가 형님들에게 예의를 갖춰달라고 말이라도 할 때는
형님들은 저를 피해망상에 심한 여자로 몰아갔죠. 그렇게 전 혹독한 시집살이를 건디며 홀로 아이를 뱃속에 품고 감내해야만 했었죠. 남편 외엔 아무도 저의 편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입덧티도 못 내고 형님들 시중까지 들어가며 집안일을 했어요. 형님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도 모든 일이 저의 일이 되었죠. 형님들은 본인들과 똑 닮은 딸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저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노래를 부르던 아들이었죠. 어머, 아들이라고? 참나, 말도 안 돼. 그럼 뭐해? 정말 내놓은 자식 아들인데. 신경 쓰지 마, 동서. 설마 아들 하나 낳았다고 변하겠어? 당연하죠. 아버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반대할 결혼할 서방님 아이인데. 설마 그러시기야 하겠어요? 아우, 짜증나. 왜 하필이면 그 물건한테 아들을? 아우, 속상해 정말. 동서 절대 기어오르지 못하게 단단히 우리가 눌러놔요, 형님. 당연하지. 자기가 어디라고 우리한테 까불어? 절대 안 되지. 아들 낳으면 다야. 우리도 둘째 낳으면 돼. 그럼 지금이랑 다를 거 없어. 형님들은 거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저만 아들을 낳은 것도 형님들에겐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낳자 형님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아무래도 혹시나 아버님 재산이 많은데 그것이 손자한테로 갈까봐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전 아들이 주는 기쁨을 나날이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집안일이 생각보다 많이 고됐지만 아들의 재롱을 보는 날 때문에 힘든 것도 잊어버렸죠. 저는 그렇게 아들과 남편만을 위해 살았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소녀인 형님들 딸들보다 저희 아들을 조금 더 예뻐하는 눈치였지만 저 때문에 확 예뻐하진 않았어요. 그것도 아들한테 참 미안했죠. 괜히 엄마 잘못 만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도 못 받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집의 아들 파워는 대단했어요. 그렇게 절 미워하였던 시어머니는 저만 아들을 낳자 눈에 띄게 제 아들만을 싸고 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은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옛날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도 사랑받는 아들을 볼 수 있으니 말이에요. 나 윤우랑 마실 좀 다녀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어라. 그리고 어미, 오늘 닭곰탕 좀 끓여놓고 먹고 싶단다. 어머, 어머님은 윤우만 데리고 가시게요? 우리 아영이랑 아윤이도 있는데 꼭 윤우만 데리고 다니시더라? 내가 또 언제 윤우만 데리고 다녔다고? 아영이랑 아윤이도 그럼 옷 입히거라. 같이 데리고 가지 뭐. 닭곰탕 해놓고. 네, 어머님. 닭곰탕 해놓을게요. 걱정 마세요. 아영이 잘 챙겨주세요. 그래도 어머님 첫 손녀잖아요. 시어머니는 노골적인 편에는 아니었지만 은근히 제 아들만 데리고 다니고 싶어 했죠. 하지만 형님들은 은근 견제했어요. 전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그런 행동들에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첫째 형님은 서럽다는 듯이 둘째를 가졌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아들을 낳았죠. 시부모님들은 눈에 띄게 좋아하셨어요. 워낙 아들 사랑이 유난스러웠던 분들이니 큰형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부모님의 사랑은 막내 손자에게로 갔어요. 아무래도 박사까지 간 며느리에게 나온 손자이니 더욱더 고귀했겠죠. 전 그런 아들에게조차 미안한 엄마가 되었어요. 형님은 아들을 낳더니 기세가 더 등등했어요. 그럼 이래야 정상이지. 당연히 누릴 걸 누려야 정상이지 안 그래 동서?
이 그림이 맞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럼요. 형님 말이 맞고 말고요. 그동안 좀 서러웠어요. 말도 안 되지. 어디 중졸아들이랑 박사들이랑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서야 사리분별 확실하시네. 안 그래요? 진짜 그동안은 어머님 총기가 흐려졌나 했다니까요. 그래도 다행이죠 뭐. 중졸 아들이라뇨? 형님들 말 심한 거 아니에요? 형님네 아이들은 금띠 두르고 나왔나요? 똑같은 손주들이지. 중졸 아들, 박사 아들 이렇게 금 나눠야겠어요? 따지고 보면 형님들 부모 잘 만나 학교 다닌 거 아닌가요? 가난한 게 죄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나, 또 발끈하네. 그만해 동서. 뭐 잠깐이라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그냥 찌그러져 있어. 형님들은 손주들도 급이 있다며 같은 손주들끼리 급을 나눴어요. 제가 그런 취급당하는 건 괜찮았지만 저희 아들마저 제가 엄마라는 이유로 그런 취급을 당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전 이 약 물고 아이를 잘 키워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남들이 욕할지언정 저의 이런 모습을 대물려주지 않고자 했죠. 다행히 아들은 착하고 총명하게 자라주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지혜로웠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열혈맘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열혈맘인 저에게 저의 아들은 총명 그 자체였습니다. 본인이 먼저 자기주도 학습을 하였고 공부에는 이미 탁월했으니까요. 그렇게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나날이었죠. 그리고 전 분가를 꿈꿨습니다. 이제라도 저희 세 식구 나가 살며 오손도손 살고 싶었고 형님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형님들은 제 아들이 조금이라도 뛰어날까봐 늘 전전긍긍 까내리기 바빴으니까요. 발악을 한다 동서. 그래봤자 중졸 아들이지 안 그래? 동서 머리 닮았으면 딱 중학교 때까지 아니야? 그만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중졸이라고 해서 윤우도 중졸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영이나 아연이 지 엄마 닮아 아주 싹수가 없네 이렇게 말하면 형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말 조심하라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머, 지금 동서 나보고 싹수 없다고 한 거야?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미쳤나? 아주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지? 우리 집에 좀 살았다고 네가 뭐 되는 줄 아니? 넌 아직까지 그대로 중졸 나부랭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기어오르지 말고 찌그러져 있으란 말이야.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두고 보자고요. 끝에 누가 웃게 되는지 형님인지 저인지 아셨어요? 저 절대 이렇게 가만 못 있으니까. 전 이 말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교육에 집중했어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열정을 쏟아본 적이 처음이었죠. 다행이었던 건 아들이 그런 저를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싫어했다면 못했을 테죠. 뭐든 완벽했어요. 공부하기 싫은 방학에도 제 말을 따라 주었죠. 낮에는 학원, 밤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철저히 시켰거든요. 그리고 내신에 좋다고 하는 봉사활동은 죄다 섭렵했습니다. 전 그렇게 완전 열혈맘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한 건 아니었어요. 전 새벽같이 그 큰 집안일을 다 끝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들 공부 스케줄, 그리고 틈틈이 희어른 밥상 준비, 몸이 정말 두세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형님들은 그런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본인들 치장하러 다니기 바빴고요. 일하는 사람, 노는 사람 따로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하게 생각했죠. 악착같이 버텼어요.
동서처럼 윤우 그렇게 공부시켜도 그 핏줄이라는 게 있다, 동서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아우라라는 게 있어요. 어머, 우리 형님 또 명언 나오려고 하신다. 동서, 잘 새겨 들어. 우리 형님이 어디 틀린 말 할 분이셔? 네?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혹시 또 저 기분 나쁜 소리면 그냥 안 들을게요. 저 오늘 아버님 전골 드시고 싶다 해서 바빠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그냥 윤우 작작 공부시키라는 거지. 아무리 날뛰어도 그냥 윤우는 중졸 아들이니까. 형님, 중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자그마치 16년째예요. 형님 박사 따고 지금 뭐 하세요? 이 집에서 저랑 똑같이 며느리 아닌가요? 며느리라도 다 같은 줄 알아? 난 아버님,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며느리고 동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며느리고. 형님의 또 중졸 소리 정말 듣기 싫었죠. 자그마치 16년 내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중졸인 게 가장 큰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들이 총명한 덕분에 아버님, 어머님은 아들만은 예뻐해 주셨어요. 항상 성적도 1등, 상도 타오고 예의도 바르고 지혜로웠으니까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보다도 총명했습니다. 아니, 윤우가 너 학급에서 1등이야? 참나, 넌 누구 닮아 이리 총명하냐? 어려서 나를 보는 것 같단 말이지. 에이고, 그러게요. 우리 윤우가 어렸을 적 하랩이랑 지 아빠 쏙 빼닮았지 뭐예요. 우리 윤우 덕에 웃는다 아주. 아, 윤우가 또 1등 했구나? 아영이는 2등 했던데. 아버님, 아영이랑 윤우랑 간발의 차예요. 다음엔 아영이가 1등 할걸요? 물려받은 지식 어디 가겠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죠. 아, 그리고 우리 아연이도 이번에 반장 선거 나가게 됐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연이, 우리 막내 손자. 이 할아비 닮았으면 반장 당연히 되겠지. 안 그러냐? 아주 손자들 덕에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기쁘구나. 웃는 날이 없었는데 요즘에 손자들 보는 낙에 산다니까. 아무쪼록 너희 자식 농사 잘 지었다. 그러게요, 아버님. 감사해요. 그래도 엄마 머리도 닮을 수 있는데 윤우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농담.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중졸이 아니었다면 형님은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죠. 그 정도로 저만 보면 중졸. 어느 날 저와 형님들이 저에게 또 비아냥대면서 말을 하는 것을 제 아들이 들었죠. 가지가지였어요. 아니, 웃기지 않아요? 아버님도 항상 윤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아연이가 진짜 손자지. 어디 윤우랑 비교해? 괜히 그러시는 거지. 동서는 아버님 몰라? 아버님이 그 많은 재산 어디 나중에 중졸 아들한테 물려주실까? 그래도 요새 윤우 너무 예뻐하는 거 보면 좀 쎄하지 않아요? 전 이러다가 저들한테도 이 재산 나눠줘야 할까봐 걱정이에요. 동서, 걱정 마. 아버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며느리로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재산을 주시겠어? 퍽도 걱정 마셩. 아들은 큰엄마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사랑도 의심이 된다고 하였죠. 또 형님들에게 무턱대고 덤비지 않았지만 방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잘못 만나 괜한 소리 듣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전 그런 아들이 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절 위로해 주더군요.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진짜 가난했거든.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 우리 윤우도 이런 엄마가 창피하지?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엄마 소름 갚아줄게. 아니, 우리 아들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엄마는 윤우가 엄마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뿐이야.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는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이 시간 이후부터 미안해하지 않기. 난 엄마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엄마라는 사람이 내 엄마라서 너무 좋아요. 아들의 한마디가 제 인생 모든 서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더욱더 열심히 했어요. 시부모님의 봉양도 그리고 아들의 뒷바라지도 말이죠. 무엇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었고 그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원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날이 있고서 더욱더 이를 갈고 공부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서서 말릴 정도였죠. 윤우야, 좀만 천천히 해. 오늘은 잠 좀 자고, 어? 이러다 병 나겠다. 원래 하던 대로 해. 그래도 충분해, 윤우야. 너무 욕심내면 힘들어. 아니요. 두고 보세요, 엄마. 제가 엄마 소름 한 번에 갚아드릴게요. 엄마, 우리 셋이 나가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죠? 에이,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아마 네 큰엄마들도 그럴걸. 원래 며느리들은 다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들은 제가 듣기라도 좋게 말해주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아들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큰형님 딸은 일반 사립 4년제 대학을 갔죠. 저희 집은 그야말로 경사였어요. 형님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들의 의대 합격증을 보는 날 전 정말 까무러칠 뻔했으니까요. 내 평생 모든 서름이 보상되는 순간이었죠. 너무 깊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드디어 합격했어요. 이제 엄마도 두 발 뻗고 푹 쉬세요. 그리고 엄마 인생 사세요, 이젠. 그동안 저 뒷바라지 해주느라 못하셨던 거 지금이라도 많이 하셨으면 해요.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서울대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고마워, 윤우야. 정말. 엄마가 뭘 했다고 쉬어. 지금부터 진짜 우리 아들 잘 해먹어야지 체력 안 떨어지게. 의사 공부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너무 장하고 고맙다, 윤우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사실 알면 기뻐하실 거야. 엄마 너무 기뻐.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고 무뚝뚝하던 시아버님 20년 꼬박 밥을 차려드렸음에도 고맙단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했지만 제 아들 서울대 의대 합격증 가지고 온 날 처음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기에 더욱더 가슴에 와닿았고요. 아유, 우리 집에 의사가 나온다니? 아유, 고생했다, 윤우야. 내 자랑스러운 손자. 그리고 윤우엄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님의 한마디에 모든 걸 이룬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지금까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아버님은 처음으로 제게 고맙다고 하셨죠. 형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표정 관리를 못했고요. 정말 난생 처음 고소하다고 생각했어요. 동서, 축하해. 아들 덕분에 아버님한테 고맙단 소리도 듣고 아주 행제했네. 원래 같으면 아버님 눈도 못 마주쳤을 텐데. 감사해요, 형님. 아영이도 윤우처럼 좋은 대학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영이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 그렇죠? 걱정 마세요, 형님. 형님한텐 아연이도 있잖아요. 아연이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 주겠죠, 뭐. 그럼 걱정 푹 놓으셔도 되잖아요. 전 그럼 이만.
뭐? 동서, 말 다 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아연이 얼마나 대학 잘 가는지 두고 보자고. 내가 너 코 납작하게 할 거야. 형님의 약을 바짝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그의 구정이 되었어요. 아버님은 한 해 한 해 저희에게 세뱃돈을 주시지만 저는 받아본 적 없는 세뱃돈이었어요. 아버님이 한 말씀 하셨죠. 그 말에 형님들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아주 크게 말이죠. 저 역시도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이야기는 명절 세뱃돈을 학력 순서대로 준다는 말이었죠.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이번 명절에 학력 순서대로 세뱃돈을 줄 거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할 거 없이 전부 다 말이야. 그런 줄 알고 있어. 어머머, 학력 순서요? 그럼 중졸인 동서는 도대체 얼마나 주시려고? 에이, 너무하셨다, 아버님. 동서, 안 그래? 어머, 그러게요. 우리 동서 얼마나 주실지가 제일 기대되는데요? 아버님, 장난 너무 짓궂으시다. 이제 애들도 컸는데. 역시는 역시였어요. 아무리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놔도 아버님한테는 전 중졸 며느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형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둘째 형님과 박장대소를 하는데 한편으로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제 아들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채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차례대로 세배를 올렸어요. 형님들은 아버님에게 돈 봉투를 받고 싱글벙글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저의 차례가 되어 제 앞에 봉투를 내미는 시아버님. 전 뜯지 않았어요. 형님들이 비아냥될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형님들이 뜯어보라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결국 아버님이 주신 세배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놀라운 것이 있었죠. 뜯어봐, 동서. 그래도 아버님이 주신 건데 앞에서 오픈은 해야지, 안 그래? 우리도 다 뜯었잖아. 동서는 얼마야? 어? 그러게요. 동서, 얼른 열어봐. 이거 예의 아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특별히 챙겨주신 설날 보너스인데 얼른 열어봐. 어머, 이건 집문서 아니에요, 아버님? 어떻게 이런 집문서를 저에게... 아니, 여기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는 광교 아파트잖아요. 아버님은 저에게 집문서를 주셨습니다. 형님들에겐 각 100만 원씩, 그리고 저에겐 광교의 아파트 하나를 선뜻 주셨죠. 전 너무 놀란 나머지 이게 맞는 건지 형님들과 바뀐 게 아닌지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버님은 제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막내야. 내가 너무 무심했지. 처음엔 정말 중졸이어서 싫었단다. 하지만 널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네 마음, 꾸준함,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손자가 훌륭하게 자란 것도 다 네 덕분이더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지. 미안하다. 이걸로 네 마음이 풀리진 않겠지만 이 못난 시애비를 용서해 주겠니? 앞으로 뭐든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할 거 없이 나한텐 다 똑같은 며느리다. 그것만 알아두렴. 많이 서러웠지? 참 미안하다. 내가 진작 너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아버님,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요? 그저 전 제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의 말에 정말 폭풍 오열을 했어요. 형님들은 집문서를 보자마자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요. 이런 법은 없다면서요.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전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아들이
꼭 껴안아 주었죠. 집문서라뇨? 그것도 광교 아파트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님, 저희는요? 그럼 저희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니, 너무하세요. 어떻게 동서한테만 집문서를 주실 수 있어요? 상도가 있지. 그것도 막내를.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형님들은 그동안 편하게 누릴 거 누리셨잖아요. 욕심 좀 그만 내세요. 그래, 어미 말이 맞다. 욕심이 과하면 달이 나는 법이지. 아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욕심이 덕지덕지. 너 욕심 챙기기 전에 니네 아이들이나 똑바로 키워 이것들아. 너 크네. 아영이는 대학 망쳤어도 아연이 대학 망치는 날엔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알겠어? 그리고 이제부터 이 집의 중졸 며느리라고 입에 올리는 사람은 내가 요절을 낼 줄 알아.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다물어. 아니, 그래도 그렇죠. 아버님, 이건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요? 저 아직 아연이 남았는데 그땐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크네? 큰 소리 치는 거냐 지금? 어디 한번 보자. 네가 얼마나 아연이 대학 가는데 노력을 하는지. 너 지금 하는 거 보면 안 봐도 훤해. 시아버지의 고함에 형님들은 조용해졌죠. 그리고 씩씩대고만 있었어요. 전 꿈에도 그리던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무엇보다 집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아버님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정말 감격스러웠죠. 저흰 그렇게 이사를 나왔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아버님께 전화가 오곤 해요. 제가 해준 전골이 그렇게도 드시고 싶다고. 결혼 20년 만에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형님들은 그 후에도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만 이젠 별로 보지도 않을 뿐더러 형님 막내 아들마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집에서 씩소리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유산으로 형제 셋이 똑같이 재산을 배분받았습니다. 형님들은 그런저럴 못마땅히 했지만 이젠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시댁에 모일 때마다 저희 아들 때문에 제 어깨가 얼마나 으쓱한지 몰라요. 아들은 무사히 졸업하여 의사가 됐거든요. 엄마가 석박사가 아니어서 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그와 별개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니 제 인생은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 가다 보니 그 많은 서름 정말 어떻게 견뎠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바쁜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3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에 정말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불만이 없었지만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눈칫밥을 먹어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진심을 다해 시부모님께 다가가면 관계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래도 막내 며느리면 이쁘게 봐주실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한다 했는데 시부모님은 항상 거리를 두셨고 많은 것들이 첫째 며느리인 형님보다 많이 뒤떨어진다는 거에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을 저에게 준 게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다며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큰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될 때마다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렇게 참고 또 참아왔던 저는 결국 속마음을 꺼내놓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어요. 보통은 명절날이 되면 시모가 음식의 대부분을 준비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음식 하나는 자부심이 있으셔서 시모가 직접 만들길 원하시고 저는 대부분 재료를 손질하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 명절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직접 할 수밖에 없었죠. 시모의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누워 계셨고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부와 농장에서 다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 혼자 모든 걸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 하루에 많은 음식을 전부 만들 수는 없었고 이틀에 걸쳐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었네요. 그런데 이런 고생을 알지 못하는 형님 내외는 명절 마지막 날에 오셔서는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주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는데 명절상을 내가는 순간 의사 형님의 한마디에 너무 서러워서 감정이 격해지고 말았습니다. 설마 이걸 지금 음식이라고 내온 건 아니지? 어머님께서 동서가 이틀 밤 새가며 명절 음식 준비했다던데. 왜 이렇게 손이 안 가나 모르겠네. 그동안 어머님 뒤에서 몇 년간 눈으로만 봤어도 꽤 익혔을 건데 음식들이 전부 다 애들 소꿉장난 한 것처럼 너무 볼품없게 만들었다. 내가 오늘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정말 힘들었거든?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먹을 생각에 왔는데 동서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밥맛이 떨어져서 솔직히 별로 먹고 싶지 않네. 보기엔 이래도 맛은 거의 비슷해요. 어머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만든 거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구이도 괜찮다고 했는걸요? 음식에 대한 퀄리티를 보면 안다고. 이럴 때 동서가 본데 없이 잘한 티를 내는 거야.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대충 꺼내서 먹는 것처럼 내온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서방님이 먹었을 때 괜찮았으니까 나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먹어라. 동서가 보면 은근히 사람 속을 긁어버린다니까. 이런 기분으로 먹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일단 쓰레기 음식 전부 다 치워버려. 여보, 차에 우리 엄마가 싸준 음식들 있잖아. 그것 좀 가져와줘. 차라리 그거에 저녁을 먹는 게 훨씬 낫겠네. 형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일단 쓰레기 음식이요? 본데 없이 자랐으니까 음식도 형편없다는 건가요? 제가 이틀간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방금 한 말은 오히려 형님이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뭐라고? 동서, 지금 내 앞에서 불만 있다고 토를 단 거야? 그래도 눈치껏 행동할 줄 알았는데 완전 개념까지 밥 말아먹었네. 서방님, 지금 동서가 하는 얘기 들었죠? 이게 지금 손윗 사람들 대하는 예의인가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일수록 행동이나 말투에 거침이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러니까 아버님 어머님께서 동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야. 그동안 발톱을 숨기고 있느라 정말 힘들었겠어. 가식적인 모습 보이지 말고 이제부터 하던 대로 해. 아주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는데 동서가 오늘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형수님, 그래도 쓰레기 음식이라고 얘기한 건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쓰레기라뇨. 그럼 이 사람도 쓰레기라는 건가요? 본데 없이 자란 티 낸다고요? 그럼 형수님은 배운 게 많으셔서 그런 저급한 말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손 아랫 사람이고 잘난 게 없다 해도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서방님,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방금 봤어? 나한테 쓰레기래.
동서가 서방님 성격까지 물들게 해버렸나 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온 집안을 전부 헤집어 놓고 있네. 아버님, 저희 그냥 집으로 돌아갈게요. 이런 식의 대우받자고 먼 길을 힘들게 온 거 아니거든요. 오자마자 서방님이랑 동서가 둘이서 쌍으로 저를 아주 물먹이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 먹으려고 배 쫄쫄 굶어가며 힘들게 왔는데 동서가 만든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이건 너희들이 잘못했다. 아무리 기분 나쁜 게 있어도 말은 가려서 해야지. 무슨 말을 하던 대드는 건 잘못된 거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몸살 때문에 알아 누우셔서 힘들게 음식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시부도 제가 주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힘들게 음식을 만들었다는 걸 지켜보고 계셨으면서 형님을 두둔하시는 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모임 때마다 이런 안 좋은 말들을 듣게 되는 모습을 계속 볼 때마다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남편은 아무도 먹지 말라며 제가 만든 음식을 전부 다 포장을 하더니 차에 실었어요. 그리곤 앞으로 형님네와 잘 지내시라며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남편의 행동에 당황한 듯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저희를 붙잡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친정에 거의 다 와갈 때쯤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귀청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시더니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빨리 안 돌아와? 내 허락도 없이 음식을 전부 다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왜 이렇게 욕먹을 짓을 골라서 하니? 엄마, 저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사람이 고생해서 만든 음식 전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어차피 마음에 들지도 않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 먹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형수님은 손이 없어요? 알아서 직접 해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네요. 저희 얼굴 보려면 형이랑 형수님이 진심으로 찾아와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저도 더는 먼저 얼굴 뵈러 가지 않을 거예요. 제 남은 인생을 평생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인 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퍼부을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가고 대충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아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지금 걔 때문에 가족과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내세울 것 없는 애를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이 정도는 당연하게 감수해야 될 부분일 것을 얼마나 큰 상처를 줬다고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남편은 시모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정에 도착하게 되었고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저희를 반겨주셨던 부모님께선 많이 당황하셨는지 남편에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자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당연히 표정은 안 좋아지셨지만 부모님께선 제가 만든 음식들로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원래 이런 모습들이 정상인데 형님네와 시부모님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 집안에서 자란 남편이 오히려 더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받았던 상처를 친정에 와서 위로받았고 그날 이후 시댁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속될수록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심적 불안함을 얘기하자 걱정하지 말라면서
앞으로 친정집에서 지낼 거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 집에서 지낸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부모님께서도 싫어하실걸? 이미 허락 받았는데 당신이랑 같이 장인어른 댁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얘기 끝났어. 아무래도 우리 집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장인어른 집에서 지내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지 않겠소? 여기 있어봤자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저번 명절 때 그 난리를 치고 나왔으니 분명 전화 한 통 없어서 언제 우리 집에 찾아올지 모른다고. 안 봐도 눈에 환하잖아. 당신한테서 눈물 쏙 빼놓으실 텐데 나도 그런 모습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다고.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장인 장모님께 털어놓으니까 당분간 장인어른 댁에서 함께 지내는 걸 허락하셨어. 이참에 뭐 대릴 사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은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미 계획을 전부 세운 상태였어요. 고맙기도 했지만 더 큰 문제가 올 것 같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친정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동안 별탈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거리들도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훨씬 더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저에게는 사치였는지 시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놀랐고 가슴의 두근거림은 쉽게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당황하신 표정을 보이셨지만 침착하게 시부모님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살다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릴 사이가 웬 말입니까?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속만 끓고 있었다고요. 며느리가 저희와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당연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평생을 얼굴 보고 살았던 가족들과도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데 고작 몇 년밖에 안 된 며느리와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면 일이 커진다는 거 모르세요?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서로 더 이해하고 감싸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안 부딪히고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드셨는지 오히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릴 사이요? 왜 한서방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결정했는지 아세요? 사돈분들께서 얼마나 제 딸을 못 살게 괴롭히셨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나요? 한서방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평생을 대릴 사이로 살겠다는데 저희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돈분들이 제 딸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애들이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점점 더 단절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게 전부 다 저희 탓이라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솔직히 친딸도 아니고 입양하셨으면서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행동하시는 게 더 웃긴 거 아세요? 내 아들은 어디를 내놔도 빠질 거 하나 없는데 지금 며느리를 봐봐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손톱만큼 받는 회사에 다니면서 친부모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닌 보육원 생활을 하다가 입양이 된 건데 저희가 며느리로 살갑게 대해줄 수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다고 사돈댁 집안이 떵떵거릴 정도로 잘난 것도 아니니 며느리에 대한 사랑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 말 이해하셨죠? 입양아 얘기는 왜 꺼내시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사고 한번 친 적 없고 바르게 자라왔었어요. 입양이 문제가 된다는 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요? 비록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제 마음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한서방이 얘기했던 대로 입이 상당히 거치시네요. 제자리로 돌려놓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삶을 유지하겠습니다. 제 딸에게 또 무슨 상처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애들이 좋아서 살림을 차린 건데 왜 뒤에서 온갖 참견을 다 하시려는 건가요? 부모면 부모답게 행동하세요. 배 아파 낳았다고 해서 전부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이런 인성을 가지신 분들 속에서 한서방이 바르게 자란 것도 정말 신기하네요. 저희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두 번 다시 사돈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저희는 오늘 한서방이랑 외식하기로 했으니 그만 살펴가세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모와 엄마가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게 되자 옆에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던 아빠와 시부가 대화에 끼어들게 되었고 점점 더 분위기는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아주 어렸을 적 보육원에 있던 저를 저희 부모님께서 입양을 해 주셨고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남편이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시부모님께서 제가 입양하였다는 걸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셨죠. 어떤 부모의 자식인지 검증도 되지 않은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없다며 꽤 오랜 시간 반대를 하셨지만 남편의 강한 설득력 끝에 결국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입양하라고 해서 삐뚤어지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남들이 느끼는 시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정작 저희 부모님과 저는 누가 봐도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남편도 부러워했고 저와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선 남편도 벽을 두지 않고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마찰을 심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양가 집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이 오고 갔고 퇴근한 남편이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펼쳐진 일이라 남편과 저도 당황스러워 양가 부모님을 말리고 있는데 시모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남편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죠. 남편이 시모에게 뺨을 허용하게 되면서 난리가 났던 양가 집안의 분위기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릴 사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사는 게 행복해서 선택한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누군데요? 엄마가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살갑게 대해주고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받아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왔겠어요? 이제는 제 얼굴에 손까지 올리셨네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족과의 인연을 끊겠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 사는 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 엄마 손 떨리는 거 안 보여?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내가 이런 상황들이 생길까봐 결혼을 반대했던 건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가족 간의 인연을 전부 끊어내겠다고? 그럼 너는 평생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버지랑 엄마가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시는 형이랑 형수님만 끼고 사세요. 솔직히 저희 없어도 그만 아닌가요? 어차피 가봤자 달라질 거 하나 없는데 저희가 왜 손해보는 행동을 해야 되나요? 제가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눈에서 더 이상 눈물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장모님, 저희 오늘 외식하러 가기로 했잖아요. 그만 상대하시고 나가시죠. 이런 쓸데없는 감정 싸움 몸에도 안 좋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나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시면서 남편과 몸싸움이 시작됐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에 끼어들어 그만하라고 말리고 있었는데 시부가 저희 아빠 보고 비키라며 강하게 몸을 밀쳤고 그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진 아빠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뒤통수가 바닥에 먼저 닿게 되면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정적이 흐르고 있는데 남편은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시부모님은 너무 놀라셨는지 당황스러워하시며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그렇게 아빠는 응급센터로 실려가 도움을 받게 되었고 뇌출혈이 의심이 된다며 곧장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너무 두려워 오열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의사 형님이 이 소식을 듣고 수술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기는커녕 슬퍼하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다가와 안 좋은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형님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동서는 정말 미련한 것 같아. 눈치껏 행동했으면 동서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됐겠어? 그때 이후로 고집을 부리고 시부모님을 안 찾아뵀으니 결국 이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으면 이런 사건은 터지지 않았겠지. 내가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티를 너무 낸다는 거야. 머리는 장식이야? 생각이라는 걸 하라고 머리가 있는 건데 정말 한심하다. 동서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그건 전부 다 동서 책임인 거 알지? 이게 왜 제 탓이죠?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온갖 차별은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형님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나요? 저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시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빠를 저렇게 만든 시부모님은 정작 갑자기 자취를 감추셨다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는 형님의 잘못도 포함된 거 아시죠? 명절 때 힘들게 음식했는데 쓰레기라며 온갖 막말을 퍼부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죠. 만약 저희 아빠가 깨어나지 못하시면 형님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전부 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형님과 저는 수술실 앞에서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었고 감정이 점점 격해지자 형님은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미 물불 안 가리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형님을 강하게 밀쳤고 그렇게 되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엄마와 남편이 겨우 뜯어 말렸는데 저를 끝까지 잡으려던 형님이 난리를 치다가 제 목에 있던 회사 출입증을 끊어놓게 되었고 바닥으로 떨어진 출입증 카드를 바라본 형님은 구두발로 사정없이 짓밟았는데 출입증 카드가 깨지는 순간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깨진 회사 출입증 카드를 보며 속이 후련하다는 듯 제 카드를 주워 들었는데 그걸 본 형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출입증 카드에 끼어져 있던 사진 한 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저에게 입술을 떨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사진의 출처를 물어보길래 제가 왜 그런 걸 알려줘야 하냐고 물어보자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대묻길래 보육원에서 입양되기 전에 받았던 사진이라고 얘기하자 갑자기 형님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자기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리더니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지갑을 꺼내 들더니 사진 한 장을 꺼냈고 그걸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서 사진을 확인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지금 동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본인께 맞는다면
동서는 내 친동생이야. 내가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어렸을 적에 해외로 입양이 보내졌었어. 너보다 내가 먼저 입양이 되었었지. 그때 원장님께서 나중에 서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사진을 미리 찍어 두셨는데 입양을 떠날 때 간직하고 있으라며 한 장을 주시더라고. 나는 해외로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보육원에서 저와 언니가 찍은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방금 전까지 머리채 잡고 서로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을 퍼부었는데 피를 나눈 언니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보육원에서 생활할 때 제 위로 3살인 언니가 해외 입양이 돼서 저와 작별하게 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요. 세월이 지난 만큼 잊고 살았었는데 저에게 남겨진 사진 한 장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언제나 품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었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출입증에 사진이 꼽혀 있는 것도 잊어버린 채 살아왔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당장의 감정 상태 때문에 몇십 년 만에 만난 친언니를 앞에 두고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언니도 쉽게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살아온 환경도 달랐을 뿐더러 저는 형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입양아일 거라고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 사이 시부모님께서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셨는지 수술실로 달려오셨고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오열을 하시며 용서를 구하셨어요. 법적인 처벌만큼은 원하지 않는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남편은 저와 형님의 사이에 대해 시부모님께 설명을 했고 그 말을 전해 듣게 된 시부모님은 사색이 든 얼굴로 경악을 하셨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넋이 나간 상태로 아빠의 수술이 잘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실에서 나온 아빠는 다행히 결과가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 때문인지 시부모님께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병원비만 요구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병원비를 전부 다 처리해 주신 다음 저와 형님의 사이에 대해 좀 더 알아가길 원하셨지만 제가 더 이상 시부모님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형님의 친동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태도가 바뀐 모습도 보고 싶지 않고 결혼 이후 형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언니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침묵을 지키며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너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한국으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던 보육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좀 더 수월했을지도 모르지만 꽤 오래전에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거에 많이 힘들었었어. 내가 알아낸 건 부모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닌 사고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셔서 보육원에 보내진 거래. 그러니 친부모에 대한 원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지 말자. 이렇게 부탁할게. 그래봤자 언니의 본성은 내가 동서였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 아니야? 나한테만 잘한다고 해서 그 성격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 3년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천대뿐이었어. 언니는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왔었겠지? 좋은 집안에 입양이 돼서 좋은 직업에 언니가 부유한 상태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더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닐까? 나한테 잘하겠다고 해봤자 이미 내가 받은 상처는 너무 큰데?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이 열리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관계에서 결국 새해가 바뀌어 버렸네요. 친언니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문자를 남기면서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며 앞으로 친딸처럼 대해주겠다고 다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네요. 아빠가 무사히 수술받고 회복 중이시지만 저희 가족과 남편이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지금 현재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앞으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요? 의사라고 온갖 차별을 주었던 형님이 보육원에 버려졌던 제 친언니라는 게 너무 끔찍해요. 제가 상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더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야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앞이 캄캄하기만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